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 혹시 고요한 밤, 옆에 잠든 배우자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어루만진 게 언제였더라? 아니면 침실의 불꽃이 세월과 함께 점점 사그라들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과 차가움만 남았다고 느끼시나요? 오늘 저는 아주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아내의 마음을 다시 설레게 하고 신혼 때처럼 황홀하게 만드는, 하지만 아주 섬세하고 깊이 있는 비결에 대해서요. 이 시간에는 딱딱한 의학이론은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최고의 M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과 감성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사랑의 가장 큰 적은 늙음이 아니라 무관심이니까요. 이 이야기들을 마음에 담으신다면 부부 생활이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끈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따뜻한 차 한 잔 마주하고 앉았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시작해 볼까요? 먼저, 구체적인 기술로 들어가기에 앞서 잠자리의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병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를 담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들이 꼽은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바로 좀 더 즐겁게, 행복하게 살 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연결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새 부부가 아닌 룸메이트처럼 혹은 의무감으로 묶인 가족처럼 지내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부부 관계가 멈춘 지 몇 달, 아니 몇 년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은 매일 먹는 밥과 같습니다. 이것이 결핍되면 결혼 생활은 영양실조에 걸려 메마르고 생기를 잃습니다. 그러니 이 불씨를 지키는 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년이 충만하고 행복하기 위한 필수 생존 조건입니다. 자, 그럼 그 사랑을 다시 되기 위한 첫 번째 비결, 바로 혀끝의 부드러움을 활용한 감각의 예술입니다. 애무를 악기 연주에 비유해 볼까요? 피아노나 첼로는 연주자와 악기 사이의 일정한 거리가 있지만 바이올린은 다릅니다. 바이올린은 어깨 바로 위,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밀착해서 연주하며 깊은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부드럽고 유연하며 심장과 가까운 곳에서 나오는 이 기관은 손으로는 흉내 낼 수 없는 극강의 친밀함을 표현합니다. 아주 섬세하게 다가가기 위해 이런 순서를 시도해 보세요. 먼저 아주 천천히 시작하는 겁니다. 낯설지만 익숙한 땅을 탐험하듯 아내의 피부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오가세요. 서두르지 말고 그 따뜻함과 촉촉함이 이끄는 대로 맡기세요. 감정이 조금씩 고조되면 강약을 조절해 봅니다. 약간의 힘을 주어 확실하게, 그러다 다시 힘을 빼고 부드럽게 예민한 곳들을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이 리듬의 변화는 상대방이 다음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 기대감을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혀끝을 이용해 주변의 민감한 부위를 살짝 건드리고 장난치듯 오가며 자극해 보세요. 이 작은 떨림이 잠자고 있던 모든 감각을 깨우는 엄청난 기폭제가 됩니다. 오랫동안 저를 찾아오시던 한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예전에는 그저 숙제하듯 끝냈는데 제가 조언해 드린 대로 시간을 들여 천천히 애무했더니 아내분이 정말 감동하셨다고 해요. 아내가 행복해서 울더군요. 신혼 때처럼 귀하게 대접받는 기분이라면서요. 여러분, 진심이 담긴 애무는 이렇게 큰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다만 입냄새가 나지 않도록 구강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기본 예의이자 필수 매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촉각의 섬세함과 더불어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특별한 양념, 바로 맛있는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조금 낯설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권태를 깨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때로는 침실이 너무 익숙해서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이럴 때 새로운 맛을 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콜릿 시럽이나 아니면 간단하게 두 분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나 단 음식을 활용해 보세요. 목이나 어깨, 팔 같은 곳에 살짝 바른 다음 단순히 입술을 맞추는 대신 그 달콤함을 피부 위에서 천천히 음미해 보는 겁니다. 음식의 달콤함이 그리고 살 냄새와 어우러져 엄청난 자극을 줍니다. 미각, 후각, 촉각을 동시에 깨우는 것이죠. 제 친한 친구는 남편과 생크림으로 이 장난을 치다가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웃고 떠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설레고 즐겁게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몰라. 어색함이나 피곤함이 싹 사라지더라. 라고 하더군요. 관계가 조금 처져 있다고 느낄 때 특효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뒤처리가 쉽고 상대방이 알레르기가 없는 음식을 선택하는 센스, 그리고 안정과 편안함이 최우선이라는 점은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상호 만족입니다. 부부관계는 결코 혼자 하는 동무대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명령하고 다른 사람이 따르는 것도 아니죠. 두 영혼이 함께 부르는 합창이어야 합니다. 대화가 만능 열쇠입니다. 아내에게 어떤 자세가 편한지, 어떤 애무가 좋은지 열린 마음으로 물어보세요. 나만 좋자고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상대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고 관계에 금을 가게 합니다. 반대로 내키지 않는데 상대방을 위해 억지로 참으며 응해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자발적인 기쁨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노부부가 계신데 진료실에 들어올 때 늘 손을 잡고 오십니다. 비결을 여쭈니 우린 늘 서로에게 물어봐요. 여보, 기분 어때요? 당신 괜찮아요? 라고요. 그 사소한 배려가 40년 넘게 사랑을 지킨 힘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배우자의 몸과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친밀함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고 혀의 부드러움을 활용한 기술, 침실에 새로운 맛을 더하는 법,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상호 만족의 원칙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랑의 예술이며 인생의 굴곡을 함께 건너온 배우자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다시 시작하기에 더 뜨겁게 사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집, 서로를 안아주는 그 품 안에 있습니다. 제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친구나 지인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랑의 불씨를 지키는 여러분만의 추억이나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배우고 나누면 더 좋으니까요. 그럼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